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지방대 벚꽃 엔딩의 속설을 알고 계실까요?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위기의 이야기인데요. 힘든 시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MS투데이가 준비한 총장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 모시고 대학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처음 찾아뵙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독자분들과 또 춘천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S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의 어떤 여러 문제, 특히 지역 대학 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총장님을 처음 뵀었던 것이 2016년 정도 취임하셨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젊은 총장이셨고 또 열린 대학 캠퍼스 문화를 만들겠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벌써 강원대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연임 총장으로 8년의 임기를 지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으신 일과 아쉬운 점도 있으시죠? 예, 저희 강원대학교는 1947년에 개교한 이래 올해가 벌써 76주년이 됐습니다. 네. 대학이 상당히 어려울 때 제가 총장으로 네. 취임을 해서 그냥 앞만 보고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어떨 때는 디베이트, 예? 또 논쟁도 네. 하면서 대학의 앞날을 설계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아주 빠르게 큰 변화를 만들면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 4년 전부터는 우리 강원대학교는 완전히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네. 또 정상적인 그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총장이 되자마자 대학 내에 어떤 사회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대추나무골이라고 하는 대학 오른쪽 대학 그 빈 부지에 네. 스타트업 큐브를 만들고 저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전국에서 최초로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해서 5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지상 8층 이상의 건물인데요. 한 혁신기관과 기업체가 거의 한 200~30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학 내에 열린 어떤 캠퍼스를 우리가 조성해서 내년 5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그게 결국 8년 임기 동안에 그 가장 시작부터 해서 그 마무리할 때까지 아마 했던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고, 요새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금 각 지역마다 대학들을 공유대학 시스템으로 만들고 저희 강원대학이 강원도의 총괄대학으로서 지금 리딩을 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라에서 사업도 작년에 선정이 되는 등 최근에 이 강원대학교에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대학교가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었죠.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강원대가 여기에서 이제 좀 머물게 되는 걸까라는 우려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시간이 8년의 흐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거점 국립대 중에 취업률 1위, 그러니까 2년 연속 달성을 하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했고요. 또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이제 변화이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성과들은 어떻게 좀 더 이뤄내셨을까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총장에 어떻게 입후보하게 됐었죠. 네. 그 이유가 바로 2015년도에 우리 강원대가 국가 거점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돼서 제 개인보다는 제가 속한
우리 강원대를 위해서 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제 뭐 하던 연구 분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네. 뒤로 하고 대학을 위해서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자마자 아마 뭐 혁신적인 개혁을 그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2018년에 2년 만에 완전히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그 탈피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대학교가 사실은 그 2006년이죠. 2006년에 그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와 삼척에 있는 삼척대학교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통합을 했는데 전국에서 통합대학은 많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대학하고 통합이 된 겁니다. 캠퍼스 간의 특성화된 분야를 발굴하고 또 각자 독자적인 모델로 캠퍼스가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대학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캠퍼스 전략 같은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오픈 캠퍼스, 열린 대학 네. 정책과 그다음에 멀티 캠퍼스로 해서 캠퍼스의 특성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둬서 대학이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점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강원대도 뭐 거점 국립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대가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니까 그만큼 책무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사범대가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가 있고 인문, 사회, 즉 말해서 사회의 수요에 사회에서 요구를 크게 하지 않는 분야까지를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또 한편 생각한다면 사회가 현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분야만 대학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거점대학이라는 것은 학문 전 분야를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학문 분야를 보유해야 되고 지방 사립대라든지 그 지역에 특화된 대학들은 사립대는 그 산업에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를 그 특성화해서 이 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뭐 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원격 수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최근에 공유대학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우리 국가거점국립대학에서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초학문 분야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그 지역 대학들에 지원을 해주고 교과목이라든지 그 과목을 공유를 해준다면 아마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좀 그 지역에 있는 특화된 분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강소대학으로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그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지역 소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대의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되고 그 중심에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 거점국립대가 흔들린다면 아마 강원도에 있는 고등교육 전체가 네. 좀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위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네. 뭐 그렇다고 대학만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사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반드시 지역 대학과 힘을 합쳐서 이 지방의 여러 문제들을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RIS 사업이 바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을 해서 지방 소멸 문제 등 지역 혁신을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다 해서 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를 해서 뭐 선언만 할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지방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좀 더 그 재정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 또 연구 역량을 갖춘다면 아마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갖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대학 주변으로 몰려들 건데 수도권 대학이 워낙 뛰어나니까
수도권 대학 주변으로 몰려가는 것이고 지역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세제 혜택이나 부동산 어떤 뭐 저 가격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기업이 오는데 올 때 핵심 인재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따라오더라도 주말 부부를 하면서 그죠? 그 계속 가족들은 또 수도권에 놔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이거는 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고 그 중에서도 바로 지역에 있는 대학, 교육의 문제가 있다. 그 교육을 우리가 강화를 하면 아마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교육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현재 지역의 위기,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심지어 출산율 문제까지 아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문제까지 다 이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면 부모들은 찾아오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거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뭐 남은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재학생들도 있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뭐 1도1 국립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도1 국립대학은 제 학생 수가 2040년이 되면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 말해서 작년에 그 출생아 수가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대학을 들어올 때는 2040년이 되면 2022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2040년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진학률을 70%를 보면 한 17만, 18만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입니다. 2040년에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인데 대학에 들어올 학생은 17만 명, 18만 명이면 32만 명, 33만 명에 해당하는 미달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는 지금 강릉 원주대하고 1도1 국립대학 시스템을 해서 4개 캠퍼스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하고 맞물려서 춘천, 강릉, 원주, 삼척의 그 대표되는 도시의 특성화 캠퍼스를 만들고 이 4개 캠퍼스를 그 기본으로 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수준을 교육의 질을 끌어높여서 좀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지역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대학의 체제를 좀 바꿔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강원도 전체 대학과 벽을 허물고 서로 교류하고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그 중심에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우리 학생들도 저희들이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회를 나가서 필요한 기본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결국은 좀 잠재력을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거점 국립대 그리고 강원도의 위상이 높여지고 강원도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